애착과 기대감,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마음은 주위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애착과 기대감이다. 애착과 기대심의 수치가 클수록 걱정과 근심의 폭은 넓고 깊어진다. 잠재의식은 언어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마음 상태만을 받아들인다. 희로애락에 붙들린 마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 말은 현재 자신이 부족하고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 점점 더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산 부부는 모습이나 성격까지도 닮아가고 폭력배를 잡아들이는 경찰은 폭력배의 습성을 닮아가는 것은 무의식 중에 그와 같은 상태가 각인된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이 같은 이치를 안다면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밝음을 불러들여야 한다. 어둠을 쫓으려다 보면 무의식 중의 어둠이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지니면 삶도 밝아지게 된다. 마음의 밝음을 불러들이는 것은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한다. 첫째는 마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긍정적인 사고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내면에 커다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때 비로소 삶이 긍정의 힘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욕구 의지를 지니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무언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잠재의식은 부족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족한 상태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욕심이 많은 것은 삶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누구든 소유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것이 마음의 거품으로 작용하는 것은 집착의 차이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욕심이 앞을 가려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지닌다면 집착을 만들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느끼는 것은 인간된 죄악이므로 누구라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설사 억울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오래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피어난 것이다. 과거는 과거의 일로서 끝낼 수 있는 자유롭고 홀가분한 정신은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으므로 걸림이 없고 당당하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직심으로 살핀다는 것이다. 직심을 지닌 사람은 매 순간을 인식하는 지켜봄을 간직하고 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홀가분한 정신만이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다. 그렇기에 생각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틀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한다. 어릴 때 또는 성장하면서 짐지워진 것은 의식 속으로 깊이 숨어 있기에 생각의 배후로 자리 잡은 관리자이며 생각을 통제하고자 하는 틀에 잡힌 생각이다.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을 통제하는 틀에 잡힌 생각을 관찰하는 일은 대단한 주의력을 필요로 한다. 자칫하면 자신이 먼저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관리하려는 사고자에게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서만큼은 솔직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지닌다면 거기엔 반드시 의식의 밑바닥에 존재하면서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을 사고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자가 어떤 과거의 짐을 지고 있는가에 따라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잡으려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이 선과 악, 행과 불행, 희로애락의 관념에 쌓여 있다면 진정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없다. 불필요하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허망한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치 라이터에 가스를 주입시키려 할 때 들어찬 공기를 빼야 가스를 넣을 수 있다. 허망한 욕구가 들어찬 것은 짧은 인생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쳐놓은 그물인지도 모른다. 불필요한 허세와 과장으로서 부풀려진 마음은 지켜봄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에 좋고 나쁜 양변의 마음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게 된다. 본성의 마음이란 상대적인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언어로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좋고 나쁜 것이 본래 없음에도 스스로 허구적인 관념의 틀에 묶여 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보면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인다. 좋은 것은 헤어지고 나쁜 것은 만나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진 언어가 마음을 물들였으므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차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하기 전에 종을 친다면 나중에는 종을 치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종소리와 음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종소리를 음식의 이미지로 바꾸어 놓으면서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종소리를 들으면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입에는 침이 고이는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종을 치고 음식을 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과 취하려는 것은 연관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행해온 탓으로 좋은 것을 보면 취하려는 마음이 잡혀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나쁜 것을 떨치려는 작용도 함께 생겨났다. 본래는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음에도 그것을 통해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의 습성이 잡힌 탓에 집착을 행하고 있다. 내면의 욕망과 분노가 들끓는 것은 지붕으로 스며드는 빗방울과 같다. 아무리 빗방울을 막아도 빗방울은 멈추지 않듯이 뚫린 지붕을 막아야 빗방울을 막을 수 있다. 뚫린 지붕을 막는 것이 보고 들음을 내면의 스크린으로 당겨오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 지켜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틈에 지켜봄을 놓쳐버리고 보고 듣고 맛보는 등에 취해버리기 때문이다. 사자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물소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듯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감각이 흘러가는 것을 끈질기게 지켜보아야 한다. 대상을 따라 밖으로만 흘러나가는 감각기관을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도 덕성이 생기고 욕설이나 험담에도 참을 수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품성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상대방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항상 지켜봄을 떠올리면서 내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나 지켜봄을 놓치고 있다면 감각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이루는 길이 반드시 세상의 단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넓고 무한한 것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아량과 관용이 드러나는 것은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만일 보고 듣는 것을 따라 매번 마음이 흘러나가면 세상은 온통 아쉽고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한 비탄이 폭포수로 쏟아질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나뭇잎들이 태양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잎들을 양지로 향하게 하고 좋은 지방에서는 뾰족한 침엽수가 번성하여 골고루 빛을 쪼일 수 있도록 공존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 우리 역시도 나무들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존재의 완성이란 이 내력을 지닌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침엽수처럼 자신의 잎을 오므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의 관심이 타인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너는 또 다른 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상이 사라진 본성의 마음으로 사는 길이다. 세상은 나 혼자만의 차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유하는 터전이다. 모든 존재가 제각각 나누어져 별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뭇잎들도 태양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안목이 열릴 때 완성된 존재라 부를 수 있다. 그렇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면 특별하게 중요한 것도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나와 내 것에 집착함으로 욕망과 분노를 마음 깊이 지니고 있다. 욕망과 분노의 불이 당겨지면 쉽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탓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분노를 철저히 지켜보아야 한다. 욕망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원인을 살피면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의 심각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는 방법만 익힌다면 보고 들음을 따라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수치는 낮아질 것이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진을 찍을 때처럼 연결된 동작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낱장과 낱장으로 찍는 것이다. 인물들이 활동사진처럼 움직이면 희로애락이 일어나지만 사진을 보면서는 희로애락을 별로 느끼지 못함과 같다. 또한 낱장으로 찍어내듯 보는 것은 지금 현재를 찍어내는 것이다. 활동사진을 통해서는 움직임이 과거로 흘러가지만 낱장의 사진을 보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보고 듣는 족족 시시비비를 일으킨다면 감각이 밖으로 흘러간다는 말이다. 감각이 밖으로 나가면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게 되지만 마음 스크린으로 끌어당기면 스스로의 계율과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욕망으로 인하여 계율이 생겨나고 분노를 통해 평안을 이루는 것은 물과 얼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안을 원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음 스크린이 고도 듣고 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보고 들을 때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녹음기가 음성을 녹음하듯이 담아내는 것이다. 눈에 해당하는 렌즈가 스스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렌즈는 바깥 대상을 카메라의 필름으로 투영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처럼 내면의 스크린으로 끌어당기면서 보고 들음을 행한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고 잠형종 소리가 울릴 것이다. 24. 마음을 쉬는 자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혀가 맛보고 몸이 촉감하는 것을 생각이라 한다면 그것을 끌어들여 뇌가 활동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양이라 한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하는 모양을 따라서 생겨난 그림자와 같다. 따라서 생각이란 견문각지의 작용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다. 개가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것도 견문각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단지 인간은 언어가 있기에 몸으로 표현하는 대신 인사로 주고받는다. 또한 개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슬슬 피한다. 개 역시도 기쁨과 슬픔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개가 슬픔을 느끼고 원망과 회한에 젖어 자살을 택하진 않는다. 견문각지의 작용에서 끝나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매개체인 언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르다. 견문각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관념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미래를 연상할 수 있다. 개도 영리한 동물이라 견문각지에서 일으킨 생각을 모아 마음을 만들 수 있지만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형성할 수 있다. 즉 마음은 언어가 일으킨 생각의 집합소이다. 과거를 떠올리고 경험을 비교하며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워놓았다. 그것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좋고 나쁘고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옳고 그르고 등의 상대적인 관념을 통해 마음이 생겨났다. 즉 마음은 견문각지의 성품인 생각을 내 입맛에 맞도록 움직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분히 아상중심적으로 생각을 몰고 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아상중심이기에 양변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행복과 불행 등으로 나누려는 것은 무언가를 기준 잡아야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가 중심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늘 나에게 맞고 나에게 옳고 합당한 것을 찾고 있다. 마음이 그와 같은 습성을 지녔기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보다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찾아 나선 것도 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마음이라면 좋고 싫은 것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란 기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슬픔이나 원망, 분노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 맞춤형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은 애당초 존재할 수가 없다. 마음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양변에 매달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찾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변을 넘나드는 마음의 속성으로 인하여 소란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란 본래 없다. 왜냐하면 찾고자 하는 것도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양변에 의해 행해진다면 마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언어가 없다면 동물들처럼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희생, 헌신, 배려, 복수, 원망, 배신 등의 심리적 상태는 사라지고 단순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변화만을 느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마음으로 하여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로 만들어진 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언어에 의해 생겨난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굳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보이고 들리는 생각을 양쪽으로 편 갈라놓고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일으킨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편 갈라놓거나 들 잡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을 닦아내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마음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이란 본래 없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마음을 단속하려는 의도가 생긴 것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단속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마음이 고분고분 나를 따른다면 굳이 단속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란 견문각지의 성품이다. 즉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맛과 향을 느끼고 몸의 촉감을 느끼는 것들이 모두 생각에 해당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고 생각한 것은 마음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마음과 마음을 관리하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두 갈래 나누어진 것은 한쪽은 쫓기고 다른 한쪽은 쫓는 자이다. 쫓기는 마음이란 생각을 일컫는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고분고분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쫓는 자는 생각의 관리자이며 사고자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에 대하여 뜻을 지니려 하고 의도된 바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생각을 틀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사물이 비치는 것이 생각이라면 그것을 무슨 재주로 틀 잡을 수 있겠는가? 만일 생각을 틀 잡을 수 있다면 보기 싫다고 해서 감은 눈을 벌리면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다. 이처럼 생각이란 의지와는 관계없이 비추고 있다. 몸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몸에 닿이는 것이 없어도 닿이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행하고 있다. 입에 음식이 없어서 혀가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생각이 끊어짐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정한 사물을 보고 이름과 용도를 떠올리며 인식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알기 때문에 생각이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생각을 틀 잡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모양을 지은 언어적 관념에 의해서 일으킨 생각을 틀 잡고 있는 것이다. 생각은 틀 잡힐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생각은 생멸하는 속성이 아니라 항상 끊어짐 없이 존재하기에 설령 목숨이 다해도 세상이 끝나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고 들리고 촉감을 느끼고 지켜봄을 행하는 것은 마치 감각기관의 거울에 비친 사물의 영상과도 같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성품을 틀 잡겠다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난 것이기에 헛개비와 같다. 생각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이 존재하기에
어떤 무엇으로도 틀 잡을 수 없는 성품이다. 그렇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루 빨리 잊고 싶다는 의지를 지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생각이 스스로 사라지기 전에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에 물이 든 것이 아니라 언어적 관념으로 인한 기억을 뇌리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를 배우는 것도 단어를 기억해야만 단어로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무수한 단어가 뇌에 입력된 상태이므로 그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을 통해 생각하는 모양을 짓게 된다. 그렇기에 동물과 달리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는 능력이 무한대로 펼쳐진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은 생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생각하는 모양을 지으면서 드러난 것이다. 생각을 잊고 싶어도 떠오르는 것은 기억을 붙잡아 두려는 뇌의 활동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기억들로 채워지면 잊혀지지만 그 기억을 연상시킬 수 있는 유사한 언어가 스쳐가면 뇌에서는 또 끄집어낸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기에 언제라도 과거의 일을 기억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은 기억을 잊고 싶다고 해도 뇌리에서 붙들고 있다면 의지작용을 통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작용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마음을 단속하고자 한다면 마음이 본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생각을 틀 잡으려는 생각을 거두고 생각이 나를 위해 움직이도록 강요함을 지우는 것이다. 그것은 허상으로 부풀린 망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 결국은 마음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음을 안다면 찾으려는 그 마음을 쉬는 자리가 우리가 그토록 찾는 자리일 것이다. 25.